이지혜의 시네 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금요일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늘 생기고 그럴 네. 때 그러고 싶지 않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일도 생기잖아요. 네. 기자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매일매일 도움 받죠. 매일매일. 네. 저는 아직도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네. 여전히 기억나고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수영 교습을 받았는데 네. 그때는 이제 어린이들이 수영 모자를 이렇게 꽃이 달린 굉장히 화려한 그랬죠. 큰 수모를 썼었잖아요. 알죠. 근데 그거를 아이 혼자서 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는 수모를 쓰는 게 너무 큰 일이어서 네. 이제 수영 교습을 받으러 가면 수모를 쓰고 나면 힘이 다 빠져요. 그래서 모든 일을 내가 다 했다라는 이제 안도감에 이제 수모를 쓰고 이제 수영장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딱 붙잡으면서 네. 너 수영복 안 입었잖아. 어머. 어떻게 제 수영복을 이렇게 챙겨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여기 수모에만 신경 써서 이제 빨개 벗고 나갈 뻔했던 저를 이제 붙잡아서 도와주신 그분이 생각나서 항상 수영장 갈 때마다 생각해요. 수영복 입었나? 지금 거의 3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엄청난 트라우마로. 네, 그래서 그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항상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이 되기를 늘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큰 도움이셨네요. 네. 진짜. 그런 에피소드는 진짜 생활 속에, 삶 속에 거의 매일 등장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연대를 주제로 한 작품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로 만나볼 영화는 무엇일까요? 네. 런던 프라이드인데요. 여기서도 정말 다른 두 집단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요. 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고요. 영화의 배경은 1984년 영국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마가렛 대처가 이제 전국의 노조들을 다 탄압하고 있을 때였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강성으로 손꼽히는 석탄 노조가 대표적인 표적이 되었는데요. 굉장히 오랫동안 파업을 진행하고 있고 경찰로부터 이제 탄압받고 정부와도 대립하고 있는데 이걸 지켜보고 있던 이제 성소수자 인권 운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리고 뉴스를 틀면 무조건 다 석탄 노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우리도 알리고 대처를 골탕 먹이고 싶다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로 네. 석탄 노조에게 이제 연대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돈을 모금을 해서 이들에게 이제 돈을 보내고 그 과정에서 이들이 살고 있는 웨이스의 시골 탄광 마을에 전달하러 가면서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시작했던 반항심에서 시작했던 일이 점점 진심이 되어가요. 네. 또 시골에 있는 이제 시골 마을에 있는 광부들 같은 경우에는 살면서 게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1984년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 마을에 온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이 퀴어들과 마차를 빚고 갈등을 하지만 이 노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마을의 노인분이 처음이라 그렇지 어울려 지내기 시작하면 괜찮아진다고 하는데 영화도 실화도 점점 그 말처럼 두 집단이 친구가 되어갑니다. 네. 와, 그 마지막 말에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네요.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소개해 주신 영화 제목이 런던 프라이드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한국 제목으로 다시 가져온 것이고 원제는 프라이드? 네. 맞죠? 네. 그 이제 성소수자들이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나기 위한 일환으로 프라이드 행진을 해요. 매주 주말에.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 경찰들이 늘 우리를 압박하고 이렇게 조롱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뉴스에서 그 경찰들이 광부들을 이제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안 가고 저기로 갔구나. 그럼 우리는 저쪽을 도와야지. 네.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대의 어떤 순환이랄까요? 이루어진 게 바로 프라이드인 거죠. 그러네요. 자, 광부와 성소수자. 사실은 전혀 두 집단이 만날 일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그 얽힘 지점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네. 두 집단이 연대를 하면서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과정인데 네. 이 주인공이 그 성소수자 중에 게이인 마크인가요? 네. 마크가
광부를 좀 돕기로 결심한 좀 특별한 계기가 혹시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라이드가 가장 좀 행진에서의 경찰의 부재가 이 마크에게 좀 어떤 깨달음을 줬던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 고립되어서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에 익숙했던 거예요. 성소수자 그룹은. 그런데 경찰을 보니까 저쪽에 저 광부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립되어 있고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본인이 그런 처지에 있으니까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알아본 거죠. 네. 이때 파업 당시의 광부들은 고립되어 있었죠. 아무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고 존재를 부정당했죠.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이 광부들의 파업을 조롱하고 시대의 흐름을 뒤떨어지는 것이다.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입장만을 전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민들도 그들에게 도움을 손길을 내밀지 않았던 거죠. 이것을 이 성소수자들은 알아봤던 거죠. 그러니까 약자와 그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사실 잘 담기지 않고 실제로 존재하지만 부정당하는 그런 대상인데 이 둘의 접점이 없어 보이지만 두 집단은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광부를 지지하는 퀴어, 네. 성소수자 모임이 깃발을 딱 들고 그렇죠. 네, 지지하러 나가게 된 거네요. 맞아요. 자, 모금 과정에서 근데 좀 수월했을까요? 이게 1980년대 네. 배경이었고 또 실화이고 네. 시골 마을이고 대부분의 광부들은 또 남성 중심의 공동체였을 그쵸. 것이고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그 영화 빌리 엘리어트에서 보면 네. 이제 빌리의 아빠와 화형이졌다. 네. 마초적이고 보수적이고 맞아요. 빌리가 춤추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것이 이제 광부 사이의 평균적인 인식일 텐데 이 LGSM이라고 이제 성소수자 그룹이 본인들을 그렇게 지칭해요. 네. 광부들을 지지하는 레즈비언과 게이라는 이름인데 모금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길에 서서 이제 막 외치는 거예요. 네. 피켓을 들고 우리는 광부를 돕는다 하니까 사람들이 일단 두 가지 이중고에 놓여져 있는 거죠. 일단 사람들은 성소수자도 싫어해요. 그렇죠. 뭘 한다 그러면 막 침을 뱉고 폭언을 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국민적 비호감인 광부들을 돕자고 하니까 나도 돈이 없는데 무슨 광부를 도와 이러면서 또 거기에서 이제 또 폭언을 당하는 네.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LGSM, 이 레즈비언과 게이들은 모금을 너무 잘합니다. 오. 엄청난 액수의 돈을 굉장히 빠르게 모아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일단 이들은 길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소리 지르는 것 외에도 예. 이벤트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능해요. 아. 그래서 춤과 노래를 이용해서 지금으로 치면 뮤직 페스티벌을 기획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꼭 성소수자가 아니더라도 광부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 흥겨운 분위기에 이제 적고 싶은 사람들은 표를 사게 되는 거죠. 우리 마치 그 퀴어 페스티벌 할 때 그 프라이드 행진하는 맞아요. 것과 같은 느낌을. 네, 그런 네. 이벤트를 이제 구상을 하면서 모금을 한 거죠. 네. 와, 80년대 그 시절에 영국이었어도 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이렇게 심했을 때이기 때문에 네. 감히 그냥 조금 정도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지금 코너에 몰린 광부 노조들, 네. 이 뭐 성소수자들이 와서 네. 아무도 본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는데 소수자들이 와서 우리를 돕겠다. 심지어 모금까지 모으고 있으니까 되게 반갑고 고마워야 되는데 네. 근데 또 동성애자라고 네. 무시하고 혐오하고 역시 그쵸. 그렇죠. 예. 일단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이 돈을 어디다 전달할까? 그래서 이 단체에서 전화를 걸어요. 이제 석탄 노조 관련 단체들에.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이제 돕고 싶다. 모금한 돈이 있는데 이걸 후원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세요? 어디세요? 이러면 LGSM 동성애자들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다 전화를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너에 모여 있고 지금 모금이 너무 절실한 그룹 안에서도 그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네. 너무 깊었기 때문에 모금을 철에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간 거죠. 이제. 가요. 네. 예. 그리고 그 전에 일단 전화를 해요. 어떤 시골 마을에. 예.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받으세요. 그러니까 잘 못 들으신 거죠. 그리고 LGSM이라고 했을 때 뭔지 모르셨다고. 그래서 LG요? 이렇게 된 거죠. 런던인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좋다, 감사하다. 이래서 이제 그쪽에서 런던으로 이들을 만나러 와서 처음 인연이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회적
소수자이고 약자였던 광부노조가 그들보다 더 약자고 소수자인 동성애자를 배척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한 할머니, 아까 그 마지막 멘트를 했던 그 할머니겠죠? 네. 그 할머니의 그 아름다운 청각의 어려움으로 네. 네, 마음이 이제 열리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그렇게 성소수자 모임과 광부들 간의 최초의 연대가 그렇게 네. 자연스럽게 성사가 되는 건가요? 일단 자연스럽진 않죠. 이제 마을에 갔어요. 예. 근데 너무 예. 신기하잖아요. 신기하고 거부감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게이들을 이 시골 네. 마을에서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다들 무슨 동물원의 원숭이를 구경하듯이 이렇게 뚝 떨어져서 네. 이제 구경을 해요. 하지만 그 어떤 어색한 분위기를 맨 처음 깨는 것은 그 마을의 이제 여성들인 거죠. 여성들은 좀 더 마음이 열려 있고 네.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좀 남성들보다는 조금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서 얘기 걸고 감사함을 표하고 이런 것들 다 마을의 여성들이 하고 네. 또 얼마나 무지하냐면 이 마을의 남성들이 대면대면하게 구니까 마을에 이제 여성들이 왜 그러냐 가서 얘기도 좀 걸고 우리 도와주러 오신 분들인데 감사함을 표해야지라고 얘기하니까 한 남성이 나한테 반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머나. 정말 무지한 거죠. 네. 그래서 여성들이 너한테 아무도 안 반한다. 걱정하지 말고 가서 이제 어울려. 이래서 이제 조금씩 어울리다가 네. 결정적으로 이제 이 마음을 열고 어색한 분위기를 깨게 된 것이 춤과 노래예요. 이들이 이제 마을 강당에서 다 같이 이제 대면식을 가지는데 여기에서 그냥 다들 다 자기 그룹대로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걸 보던 이 퀴어 그룹의 조나단이 이래선 안 돼. 우리가 뭘 보여줘서 이들의 마음을 녹여야 돼. 해서 디스코를 들고 춤을 춰요. 근데 네. 춤을 너무 멋있게 잘 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동네의 모든 여성들이 다 반해요. 그걸 본 이제 동네의 남성들이 네. 저거다. 나도 춤을 배워야겠다 해서 이제 걔들에게 춤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네. 이제 점점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열게 되죠. 역시 아트가 사람의 마음에 문을 맞습니다. 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만나야 문이 열리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웨일즈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네. 결국은 이 성소수자 친구들이 이 모금된 금액을 가지고 이제 이 동네를 갔던 건데 이게 네. 사실은 여기 이 마을에만 그친 게 아니라 영국 전체로 확산이 그렇죠. 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퍼지게 됐을까요?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광부 노조의 파업은 실패로 돌아가죠. 파업을 이제 정부에 의해서 접게 되고 다시 탄광으로 복귀하고 그리고 이제 파업은 다 끝나고 이들의 탄광을 문을 닫게 되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연대가 실패가 아닌 것이 영국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된 네. 과정이 있어요. 이제 파업이 끝나고 각자 이제 성소수자들은 런던으로 돌아가고 광부들은 탄광으로 돌아가서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어느 때처럼 매번 열리던 이제 런던 프라이드 행진이 이제 열리게 되는데 네. 여기에 이제 보통 이제 성소수자들만 이제 작게 모여서 하던 행사였는데 여기에 전국의 광부 노조, 탄광 노조, 석탄 노조에서 응원을 온 거예요. 대거. 지원 행진을 하러 온 거예요. 와, 이제 그러니까 반대로. 네, 예. 소소하게 이 잔디밭에 있던 이 행진들이 전국에서 온 버스들을 대절해서 온 이 광부들과 함께 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규모로 벌어졌고 네. 또 이 행진의 맨 앞줄에 누가 서느냐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날은 행진의 맨 앞줄에 이 광부들이 함께 하면서 그 런던 일대 경찰들을 네. 긴장시켰던 네. 그런 실화 정말 영화를 이렇게 쓰라고 해도 오. 너무 감동적으로 쓰려고 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들릴 만큼 그런 아름다운 행진이 있었고요.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현실을 바꾸는 많은 일들이 이 이후로도 이뤄졌는데 네. 파업이 끝난 지 1년 뒤에 1986년이죠. 노동당 당 강령에 동성애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인데요. 예. 사실 지금은 이제 동성혼이 영국에서 법제화돼서 현재의 영국을 생각을 하면 이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전에도 이 동성애자의 권리를 당 강령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번번이 이제 통과되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1986년이 되어서 통과가 된 것이고 이 안건 통과가 가능했던 이유 중 가장 큰 하나는 핵심 노조 한 곳에서 굉장히 전폭적인 지지를 네, 투표를 했기 때문인데요. 광부노조. 바로 광부노조죠. 너무나 진짜. 아름다운 연대에
결과인 거죠. 와, 전율이 막 느껴지네요. 그죠? 이게 설명만 듣는데도 전율이 네.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결코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두 세계가 이렇게 만나게 됐고 네. 그 결과 동성애자의 권리 보장 법안도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연대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각자의 공동체가 과거에서 이제 한 발짝 더 그렇죠. 나아가는 그게 가장 와. 중요한 거죠. 네. 영화 보고 싶네요. 네. 근데 이 영화 속에 이제 아주 중요한 순간들마다 네. 음악도 또 큰 역할을 한다면서요. 네, 일단 뮤직 페스티벌을 기획했으니까 음악이 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춤을 출 때 흘러나오는 어떤 80년대 디스코 음악 같은 것들, 그리고 영화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인데 그때도 음악이 흘러요. 이 같이 연대를 하고 남성들은 이제 광부들은 이제 파업을 하러 밖으로 떠나고 이 마을을 지키는 것은 여성들이잖아요. 근데 여성들도 싸우고 있다라는 것을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다 같이 이제 마을 강당에서 모여 있던 순간에 한 마을 여성이 노래를 불러요. 빵과 장미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이것이 바로 1908년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참정권과 근로 여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불렀던 그 빵과 장미를 달라고 네. 시위했던 거기에서 비롯된 음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음악에도 굉장히 좀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죠. 자, 서로의 아픔과 연대할 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영화인데 기자님은 이 런던 프라이드 전체적인 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던 어떤 관객이 봐도 기분 좋고 사랑스럽게 보실 수 있는 휴먼 코미디 영화예요. 네. 그래서 접근의 문턱이 일단 낮고요. 무엇보다도 연대의 의미가 어떤지, 연대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화예요. 처음에 이 웨이즈의 이 광부노조 대표가 모금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라고 런던에 와서 이 퀴어들을 만나요. 그래서 감사를 전하는데 마크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할 게 아니라 더 큰 데 가서 연설을 해라. 네. 그래서 게이바에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무대에 서서 이제 누가 봐도 보수적으로 보이는 중년의 아저씨가 올라가서 감사를 전해요. 근데 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전쟁에서 아무도 없다.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있는 줄도 몰랐던 친구가 도와주러 와준 기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연대의 성격을 잘 보여주죠. 실제 그 손이 나를 구해주지는 못해도 네. 누군가 내 존재를 알고 있고 응원하고 있고 손잡아주러 이렇게 달려왔다라는 사실만으로도 그 당사자는 다시 싸워나갈 힘을 얻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연대라는 것이 당장 나한테 뭐 지금 얼마의 지원금을 주고 무엇을 손을 잡게 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게 되면 네. 그 이후에는 더 엄청난 일들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것을 영화가 잘 보여주고 있죠. 와. 감동이네요. 네, 너무 감동적인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영화네요. 네. 자, 아까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많은 곡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그 음악을 한 곡 듣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주디 콜린스의 노래입니다. 빵과 장미. 주디 콜린스의 노래로 빵과 장미 함께 들어봤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이지혜의 시네토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연대를 주제로 한 영화 살펴보고 있는데 런던 프라이드까지 이야기 나눴고요. 두 번째로 준비해온 영화는 무엇일까요? 네, 남태령인데요. 네. 제가 남태령 이제 언론 시사에서 영화를 보고 너무 재밌고 감동적으로 봤는데 영화를 보자마자 딱 떠오른 영화가 바로 런던 프라이드였어요. 그래서 이 영화 두 개를 이제 짝지어서 문화시대 청취자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던 정말 처음부터 운명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던 영화였거든요. 저는 남태령은 봤지만 네. 아직 런던 프라이드를 못 봤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저희가 먼저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보면서 이렇게 흡사하다. 비슷하죠. 네. 그죠? 같이 비교하면서 보고 싶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남태령 어떤 영화일까요? 네. 2024년 12월 21일이죠. 이날이 바로 동짓날이었는데 밤이 가장 길고 추운 날이었는데 이날 남태령에서 막힌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를 이제 응원하러 광장에 있던 청년들이 남태령으로 달려가서 이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네. 28시간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저희도 지난달에 김현지 감독님이 이제 남태령을
그 제작한 감독님이시죠. 네. 문화시대 출연해서 작품 이야기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 영화의 구성을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담았는지 이야기를 꽤 길게 나누기도 했었는데 네. 어떠세요? 평론가의 시선으로 본 남태령. 네. 저는 그냥 일반 관객으로 본 남태령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 영화를 어떤 나름의 표현으로 해주신다면? 일단 한 줄 평을 하자면 딱 이걸로 정리될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연결될수록 강하다. 너무나 추운 밤에 저도 그때 실시간으로 그 온라인으로 이제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이제 막 배달 음식을 보내기도 하고 했었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결국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더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냥 남태령에 가서 앉아 있었던 것밖에 없잖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날에 네. 연대를 두고. 네. 하지만 이들이 연결됨으로 인해서 이들의 세계에 균열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고 지금 시간이 지난 지금 이들에게도 정말 큰 변화를 남겼다라는 것에서 언뜻 봤을 때는 별거 아니어 보이는 이 도움이나 내민 손이 나중에 큰 영향을 끼쳤다. 네. 런던 프라이드랑도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우리들은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네.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네. 이 다큐멘터리 자체가 우리가 다큐멘터리 흔히 생각했을 때 실화를 다룰 때 관련된 인물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고 자료 화면이나 과거 자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그렇죠. 시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실시간 타임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맞아요. 하잖아요. 그때가 그랬으니까요. 예. 네, 텍스트 기반의 SNS를 통해서 거기에서 올라온 사람들의 트윗을 중심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고 어느 시점에 어떤 변화를 맞이했는지를 굉장히 좀 빠르면서도 인터랙티브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래서 새로운 감각의 새로운 다큐멘터리다라는 것이 바로 이 형식미에서도 굉장히 잘 드러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고 또 이게 어쨌든 12.3 계엄 이후에 벌어졌던 남태령에서의 그날 밤의 일이기 때문에 네. 뭐 누구는 정치 담론을 담은 무거운 다큐겠지라고 상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얼굴을 굉장히 오래 비추고 맞아요. 그들의 현장의 목소리도 들려주고 네. 또 이제 저도 흥미로웠던 거는 주로 그 남태령의 공간을 메우면서 힘을 돋우었던 사람들이 20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0대들이 주로 소통하는 트위터 문법을 그대로 살려서 이것을 다큐라는 형식으로 나타낸 것이 맞아요. 그게 그래 너무 웅장하지도 이런 걸 너무 맨날 웅장하고 무겁게 얘기하면 네.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20대 특유의 어떤 그 경쾌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쾌함이 굉장히 큰 정체성이었고 트위터 말씀하셨는데 저는 20대는 아니지만 트위터 유저로서 정말 익숙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트위터를 영화로 만든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만큼 어떤 디지털 아카이브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더라고요. 시민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들도 들어가고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의 리얼리티 아카이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로 등장하는 이 인물들도 등장할 때 보면 재밌는 것이 본인의 이제 얼굴을 밝히고 싶지 않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분들이 그 이제 AI를 이용해서 다람쥐가 햄스터인가 하여튼 귀여운 설치류의 탈을 쓰고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 디지털 네이티브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도 귀여움이 귀여움이 굉장히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 정말 유저들의 어떤 생각이나 생생함들을 굉장히 작은 것에서도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디테일이 아주 살아있습니다. 보시면 아주 즐겁게 진짜 볼 수 있는 다큐일 것 같은데 아까 런던 프라이드에서도 사실은 처음 시작은 이 광부노조의 파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묵직한 주제로 시작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그 퀴어들이 거의 축제 형식으로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장면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남태령도 역시 그런 장면들이 등장하죠. 맞아요. 뭐 같이 다 같이 체조하고 추우니까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체조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남태령의 사건이 굉장히 좀 파장을 많이 갖고 크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분노보다는 어떤 돌봄?
안타까움이었던 것 같아요. 이 추운 날 밤에 이 냉바닥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밥도 못 먹는데 라는 소식이 이제 퍼지자마자 뭐? 밥을 못 먹는다고? 우리 또 밥의 민족이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 건 두고 볼 수가 네, 없잖아요. 이 추운 날. 그래서 저도 그래서 막 따뜻한 커피 같은 것들 보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그러면서 이것이 다 같이 연대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내가 손을 내밀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연대라는 것을 이 다양한 행동들, 다양한 행위들을 통해서 보여줬죠. 뭐 밥 배달도 하고 방학용품도 배달되고 그리고 난방버스. 맞아요. 난방 너무 천재적인 아이디어죠. 진짜 멋진 것 같아요. 난방버스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수행하는 노동자들, 난방버스의 기사님이나 배달 노동자들도 여기에 단순히 자신이 하루에 일당을 벌려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 도움과 연대에 나도 내 신념을 보태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담아냈던 게 참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 남태령까지 가기 위해서 네. 트위터에 글을 보고 묵묵히 그냥 자신만의 방법으로 맞아요. 배낭 하나 둘러매고 모자 이렇게 둘러쓰고 네. 서로 막 대화 나누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치 그 추운 밤 막 남태령으로 향하던 청년들의 뒷모습이 저는 그렇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역 근처가 이제 통제되는 바람에 한참 밑에서부터 가야 되는 사람들을 네. 택시 운전하시는 맞아요. 운전기사분이 그냥 무료로 그 현장까지 네. 이렇게 데려다주는 장면도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정말 그 인간에 대한 환멸이 점점점 커지는 순간에 남태령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면 네. 마치 이 피톤치드로 둘러싸인 이제 맞아. 자작나무 숲에서 나를 싹 뒤뚝스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 김현지 네. 감독의 전작인 어른 김장아도 그랬잖아요. 근데 어른 김장아 같은 경우에는 김현지 감독도 말했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서로서로 돌봐야 되는 그 돌봄을 어떤 김장아라는 초인에게만 다 투영하고 우리는 네.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 남태령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없어졌다고 해요.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그때 했던 말 중에 제가 두 가지가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았는데 외로움과 외로움이 만나는 순간 연대가 되었다. 맞아요. 네, 역시나 20대 청년에 가지고 있던 얼마나 많은 고민들과 과제들이 있어요. 네. 근데 잘 들리지 않죠, 바깥에. 그때는 늘 그런 거야. 뭐 청춘은 늘 힘든 거야. 이런 식의 이제 평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겪어내야 됐던 외로움과 그 농민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 시민들은 담아주지 늘 않죠. 무관심하고. 네. 그래서 그런 외로움과 외로움이 바로 남태령에서 함께 만나게 맞아요. 된 순간이 아닌가 싶고 네. 아까 어른 김장아 얘기해 주셨지만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김현지 감독은 이 남태령에서는 어린 김장아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을 것이다. 아, 그러네요. 네. 네네. 그렇죠. 맞아요. 네. 아, 좋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좀 네. 기억에 남는 아. 그런 인물이 있을까요? 저는 올해의 명대사가 이 남태령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네. 직접적으로 그 인물이 등장을 하진 않고 이제 전원으로서 등장을 했는데 얼마나 농민들이 감사해요. 그동안은 경찰한테 폭력적으로 진압당하고 시민들은 차 막힌다고 무관심하고 막 맞아요. 이랬었는데 네. 너무 고마우니까 그날 왔던 청년들, 특히 여성들이 많았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고마움 인사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농민 어르신이. 그래서 네. 딸들 고맙다 이렇게 인사를 건네니까 한 청년이 사실 우리 딸이 아니고요. 논바이너리예요 라고 답을 해요. 근데 네. 그 어르신이 논바이너리가 뭐,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설명을 들으셔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 자신의 성별을 남성과 여성,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걸 거부하는 이제 사람들을 말하는데 알 수가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농민분이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그렇구나, 알아두겠다. 저는 이 말이 멋집니다. 정말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들을 해결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 민주사회에서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가장 최고 단계의 덕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내가 너를 잘 알지 못하고 이해도 하지 못하지만 너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 자세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맞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그것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는 이 남태령에서처럼 이 연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다 한 번씩 이 멘트 정도는 네. 이 마음속에 품고 살아도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렇구나 알아두겠다. 네,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 앞서 소개해 준 영화 런던 프라이드나 또 남태령 이것은 뭐 시대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등장인물들도 다 다르지만 결국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두 영화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처음 얘기한 연대일까요? 그렇죠. 네. 연결입니다. 연결 연대입니다. 자, 이지의 시네토크 오늘은 매튜 워처스 감독의 런던 프라이드 그리고 김현지 감독의 남태령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가 많이 모이면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다큐멘터리 영화 남태령 속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요조와 김목인 외 여러 명이 함께 부른 노래 아하 누가 그렇게 전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